대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장식 국부의회 위원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장식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토론을 저도 많이 들립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우리 노동형제 그리고 지역의 민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대구정부 노동정책 토론회가 정말로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달음에 다녀오신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이렇게 적극 추천하시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를 대변해서 열심히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강민구 시장위원장님에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하고 우리 박종선 우리 그 위원장님하고 두 명한테 할애된 시간이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6개월 노동정책은 신정을 반노동정책으로 일관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 많은 동지들이 투쟁을 하고 있고 아직도 투쟁하는 사업장이 지금도 현장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대로 연구하고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우리 노동 탄압을 하지만은 여기 계신 동지들과 우리 민주 시민들이 뭉친다면은 반드시 이곳 보수의 심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진 이곳 대구 경북에서 2024년 총선 승리 반드시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맞죠, 제 말이? 네. 네,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민주 시민의 힘이 뭔지 노동자 투쟁의 힘이 뭔지 우리 분명히 밝혀드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들 똘똘 뭉쳐서 2024년 우리 대구 정북에서 확실히 변화된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노동 형제들하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경북노당 정숙경 여성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 정경희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희 정책국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같은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노동위원회 박종선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 길 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분 30초. 이야기 잘못 들어버리면 아마 마무리 못하고 마이크 뺏길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선입니다. 경북에서 왔습니다. 저는 철도 노동조합에서 철도 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입니다. 요즘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 철도 문제를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커플들이 걱정입니다. 저는 0.7%로 졌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온몸으로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우리 대구와 경북이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30% 지지율 돌파해서 대통령 당선시키자 이렇게 꿈을 꾼 적이 있고요. 그 꿈은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구 경북의 우리 훌륭한 위원장님 너무 많이 계십니다. 국회에 진출시키고 그 힘 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가 대구 경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 경북의 변화가 곧 대구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존중하는 세상, 우리 노동자들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 함께 대구 경북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대구시당 장애인위원회 황비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동인 사무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노동인 사무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격려사 순서입니다. 먼저 대구시당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강민구 시당위원장님의 격려사 열렬한 박수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5월 10일 날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님하고 연결 최고위원님들 모시고 다음 동기를 모시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그 여러 노동자단체 위원장님하고 동기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좀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제 위원장님, 노조 여러 그 동기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대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멀리 경북에서도 와주셨는데 모시고 궁금한 거 저도 잘 경청해서 그걸 메모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주동 중앙노동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노동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맡고 있는 유주동입니다. 길게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1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전국노동위원회가 1기가 이용득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5기 박홍배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제가 쭉 1기부터 5기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2기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 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서영교 최고님이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우리 노동위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굉장히 달랐다는 말씀 한마디만 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동위원회가 뭐 열심히 하고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윤정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우리 노동 동지들께서 관심 많은 노동법이 3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 각설하고 우리 대구경북에 와서 여러 노동 동지들을 뵙고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하셔서 오늘의 기운이 4월 총선까지 가서 대구 경북 특히 우리 대구 노동위원회 경북 도당 노동위원회가 힘찬 도약의 출발점이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구시장 실무위원장이신 오태호 위원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영교 최고위원님 노동존중 실천단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대구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상징이셨던 전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이신 권태근 달서구갑 지역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대구 경북의 노동 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선후배 동지들과 간담회를 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직자분들이나 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들이 대구 경북에 있는 이 현장의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님들을 모실 때 이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부탁드리냐면 정말 우리 민주당이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동지들의 선후배 동지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간담회는 우리 당직자분들이나 지방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면 오늘은 우리 노동 현장에 있는 동지들의 말씀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선후배들 정말 새로운 노동 세상을 한번 민주당과 함께 또 민주당을 비판, 지지하면서 만들어 가보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현장 방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제가 앉아서 저희들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거든요. 이분을 모시면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민주당이 현장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원했던 노동개혁 문제 이러한 부분들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180석과 접근을 줬음에도 왜 이 사람 되냐 이러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잠깐 이분 소개를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이분은 1980년도에 이화여대 통학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준주관장을 역임하시고 드디어 2012년 서울 중남구 갑에서 19대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시고 그 뒤로 20대, 21대까지 삼선 의원을 지금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대충 누군지 가보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겸 노동 존중 국회의원 실천단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더 반가운 것은 우리 동네인 경북 상주가 고향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그때 우리 서민과 노동자들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최고위원님을 유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원래 이렇게 하면은 꽃다발 주기로 했죠. 정인영 의원님, 꽃다발 드리고 뭐 막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우리 장애인 위원회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저희들 해보자는 방식으로 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대구에는 너무 자주 오시잖아요. 네. 강연사나 전당에 많이 오셨는데 사실 대구 경북에서 산업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 동기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입니다. 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귀한 걸음 주셨는데 예. 인사 말씀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 단장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아까도 마이크 킨거나 안 킨거나 비슷하죠.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네. 제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목소리로 제압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가 1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얘기 조금 아닌데 혹시 여러분 태완이법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태완이가 6살인데 대구의 한 골목에서 군밤 간다고 나가고 있었는데 누가 태완이 목을 젖히고 항산을 뿌렸습니다. 태완이는 50일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때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었고 그 태완이 부모님이 태완이의 살인범을 잡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다가가고 15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엔 살인범의 공소시효가 있어서 살인범이 영원히 빵됩니다. 제가 그 태완이 어머니와 아버님을 도와서 대구에 내려와서 법원에서 재심 해달라라고 계속 요구하다가 끝내 안 돼서 태완이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을 만들었습니다. 태완이법이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미 있는 법이다라고 해서 저는 입법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고 그 법으로 인해서 화성연쇄살인
태완인범을 잡았습니다. 태완인범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태완인법 만든 사람입니다. 조직적으로 오지 않아도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정의가 맞지 않다면 그것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태완이, 대구의 태완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지금도 제가 연락을 하고, 그 부모는 그 태완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15년 만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의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의 노동위원장님들께서 또 권태풍 위원장님과 저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우리 수석부위원장님과 상임부위원장님, 수출입은행 노조위원장님, 예, 저기 손 들고 계시네요.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법으로 뒷받침을 딱 해드리고자, 노동자들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걸 요구하고 정의로운 걸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국의 김윤환 국장 어디 있습니까? 노동국에서도 다 왔습니다. 저에게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손들어 보세요, 우리 차장님. 네, 저렇게 다 왔는데요. 맡아달라고 해서 이따가 국장님 와서 인사하라고 하시고요.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 3조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불편한 일, 또 지켜드려야 될 일, 이것을 법안으로 다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 주셨으니 제가 법안을 제일 잘 통과시키는 사람이고 정책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일, 요청할 일 있으면 저에게 말씀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에는 45명의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다 있습니다. 오늘 교육계, 철도 쪽이면 국토교통 쪽, 그리고 금융계, 정무위, 저는 기재위에서 공공기관 다 있습니다. 모든 상임위에 국회의원들이 4명, 5명씩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노동을 가장 존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노동존중실천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모실 겁니다. 오늘 대구민주당이 또 대구 경북의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현장 노동자들과의 노동정책 간담회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기대로 이 간담회에 오셨는지 두 분 말씀을 들어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비 노동조합 정경희 대구 지부장님 모셔서 기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편하게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희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남의 옷 입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구 지부장입니다. 서영길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크지만 대구에서는 투쟁하는 동지들 중에 여성 노동자라서는 제 목소리 또한 한 목소리 할 것입니다. 저는 대구지구청 3만 교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명예산업감독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일선 학교에 가서 안전에 관련한 이제 준수 사항들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께 저는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 11년쯤 저희 노동조합이 생길 때 민주당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도 활동하시고 계신 우원식 의원님,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유은혜 의원님, 그리고 현재도 이제 계시는 유기영 의원님께서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저희 중앙집행위원회에 와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0월에 저희가 10만 청원을 해서 교육공무직 법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지금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9월 11일 현재 117명이 조리움으로 인해서 폐암 환자로 인정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거지난주 계속 뉴스에 나갔을 겁니다. 대구에 있는 강동중학교 학교급식실 환기팬이 2년 동안 거꾸로 달려 있었지만 대구교육청 담당자였던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2년 동안 조리움에 발암물질입니다. 노출되어 있던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 폐암 환자로 갈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내일 공사를 끝내고 3시에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입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대구에 3,5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7만 명의 급식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급식 노동자들이 적어도 일하는 일터에서 암으로 죽지 않게 민주당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0월 17일 날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말 활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그리고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힘써주고 계시는 강덕구 의원님,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네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팀플레이를 이뤄서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을 압박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면 큰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사립대회를 당하면 사업주의 교육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70%의 임금 외에 30%를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유일하게 대구교육청이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대구교육청에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단협이 체결되면 저희 대구 또한 이걸 적용받는데 이건 민주당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활동해 주신 거니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명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낫습니다. 길에 앉아가 투쟁하는 게 사실 훨씬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경희 부장님은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상징적인 투쟁을 해오신 분이고요. 또 우리 노동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전국 레미콘 노동조합 대구 경북권 본부장이신 우리 박동호 본부장 와 계신데요. 기대 말씀 한번 박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조합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말 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 동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위원장님 및 관계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서유교 최고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특수형태 고용직 레미콘 운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는 대법원이 인정한 기본적인 노동권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사측의 관리 감독도 받지만 계약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하청 계약직 또는 개인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용자 측이 언제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근로계약으로 특고직은 늘 고용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 사람이 노동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2, 3조가 개정 법률안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영계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지만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공포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좋은 법을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수 성향의 우리 TK 지역에서도 무조건적인 보수가 아닌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정책안을 내는 정당을 지지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민주당원은 아니지만은 내년 총선에서는 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좀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왼손 운전수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러한 기대나 또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현장에 계시는 동기들께서 민주당을 또 국회의원분들을 조금 더 이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민주당이 자랑하고 있는 노동존중 국회의원 실천단에 대해서 제가 우리 최고님 여쭤볼 거고요. 짧게 하고 나면은 우리 플로어에서 편하게 건의사항 질문 주시면 저는 빠지고 우리 최고님이 바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님, 사실 우리 민주당이 노동 문제나 노동 현장의 분쟁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노동존중 국회의원 실천단이 있는데 현장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존중 국회 실천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대한민국 금융노조 위원장이신 박홍배 위원장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위원장입니다. 조금 특이한 건 그 노동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들이 존재합니다. 노동위원회가 크게 위원회로 있고 그 산하에 노동존중 실천단이 제가 이제 사실 여기에 슬라이드를 내리면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잘 보이진 않겠지만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저희가 우선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조금 끊었고요. 각 상임위별로 노동존중 실천단 의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와 계시지만 노동자의 날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1만이 모였습니다. 11만이 모여서 제가 사실은 여의도에 한국노총이 모여있는 곳을 갔는데요. 6만이 모였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6만만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까지 노동자가 있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좀 더 달리니까 그 뒤에 또 있는 거예요. 또 횡단보도가 끝나고 또 달리니까 그 뒤에 또 있고 꽤 장시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만큼 노동자들이 다 나와 계세요. 제가 보기엔 6만이 모였고 훨씬 더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10만 정도 모였고 민주노총까지 하면 한 20만 정도 모인 것 같은 그런 현장에 저희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포운 노동자라고 포스코의 하청 회사인 포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는 그 하청 회사가 포스코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약 500일 정도 농성을 했습니다. 그 농성하는 과정 중에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지원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공범을 맞아갖고 픽투성이가 됐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희가 다 가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포철과 포스코와 포운 노동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고 500여일 만에 협상이 해결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힘들다고 할 때 저희들이 가는 일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조의 활동 속에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노동자들의 삶 그 삶을 저희들이 법안으로 가지고 와서 만들어낸 게 노조법 2조 3조 여러분 혹시 쌍용자동차 노조가 노동투쟁을 했는데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고
7억인가 손해배상이 청구됐고 노동자들이 30명 넘게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그쪽에서 찾아왔습니다. 위원님, 이 손해배상 좀 풀어주십시오. 경찰이 잘못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사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을 풀지 않는 겁니다. 많이 죽어갔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는데 그때는 정의당 의원과 같이 경찰을 불러서 당신들이 사과했으니까 풀어냅시다 라고 했는데 경찰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거를 국회 결의안으로 만듭시다. 근데 우리가 설득을 했더니 국힘당 의원도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그걸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이거 다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입장에서 풀어줘라 라고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얘기를 듣고 정리를 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국힘당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본회의가 다 동의했고 그게 감동을 줘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비노동자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위원 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급식실에 가스가 나와서 그 가스 맡아서 폐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면 전부 다 인덕션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인덕션으로 바꾸는 운동을 했고 저희 지역은 인덕션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렇지 못하니 그건 당연히 그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노동정준 실천단에서 아까 우리 교육위 위원들이 열심히 잘해줬지만 한 번 더 의제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급식실을 전부 다 인덕션으로 바꿔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라고 오늘 여기서 얘기 주시면 그 의견 받아서 저희들이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예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 오늘 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가까이 오시면 되겠고 국회의원 가까이 오기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오신 겁니까? 우리 수석 위원장님은 어디 노동조합 위원장님이세요? 건국대 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그런 것처럼 수석 위원장님이 현장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석 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그 위원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권태콩 위원장님 통해서 우리 최장식 위원장님 통해서 그리고 박종선 위원장님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제가 위원장이니까 어떤 것보다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정주 실천단은 어떤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까? 또 우리 실천단이 구체적으로 현장 문제나 분쟁을 해결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또 저희들이 민주노총이나 항우노총과는 달리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들은 사실 국회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한데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라는 걸 제가 나누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소영규 단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플로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시간을 딱 줄여서 제가 준비한 일부 노동존중 국회의원 실천단은 뭐예요? 라는 주제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플로에 계시는 동지들께서 의견 주실 거, 또 질문하실 거, 건의하실 거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해드리고 질문하시고 답변을 우리 서영교 단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네, 우리 먼저 드신 분부터 제가 좀 할게요. 우리 김한조 대학 노동조합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 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한조입니다. 델리민주에서만 뵀던 서영조 최고위원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일부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정이나 주 69시간제 대비한 어떤 노동 정책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윤환 부장님, 저희 그 중앙당 노동국장입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법안으로 나와 있나요? 법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 4.5일제가 되겠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세계 각국의 노동 시간을 쭉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노동을 많이 해야지만 효율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주 4.5일제가 전 세계 OECD하고 할 때 평균 정도, 조금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노동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법안으로 올리고 그리고 법안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세계 노동시간에 비교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신껏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같은 질문에 대한 반복 질문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다양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남원한 선배님 먼저 손 드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 현장의 그 시멘트가 보면은 한국에서 지금 40kg짜리 시멘트가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그 40kg 무게의 시멘트를 생산하지 않고 20kg짜리만 생산하거든요. 한국에도 이 40kg 무게의 시멘트 생산을 좀 금지시키고 20kg짜리만 좀 만들고 일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에는 40kg짜리 시멘트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도 계속 40kg짜리가 나와가지고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본처럼 20kg짜리만 생산하는 방향으로 좀 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권태콩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요. 예,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네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니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네요. 저희가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100kg짜리 쓰레기 봉투가 있잖아요. 50kg짜리 쓰레기 봉투. 100리터, 50리터. 그것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이 죽어난다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큰 거에다 한꺼번에 넣어갖고 딱 넣으면 좋다.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봉투를 줄이고 최대한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40kg짜리면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에게 그게 복이네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검태콩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장님들의 말씀 들어서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법안을 만들면 잘 통과시켜서 법안 실적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분임 선생님. 조금 전에 그 근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8월 30일로 네버스 기사 31년 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노동해방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근로 시간이 얼마나 하는지 연차 대부분 쓰고 해도 2,500시간이 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시프트 타임이 있어갖고 별도로 8시간 하는데 지역에는 밤 12시부터 아침에 5시 반부터
마찬가지 운행을 안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근로하는 거는 차를 여기저기 갖다 밟고 제 위치에 맞추고 일하는데 거의 2,500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맡으면서 노동위원회를 약 30여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 100% 다 기각해버립니다. 회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온갖 전횡을 삼는데도 노동위원들은 인사권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기각을 해버리니까 내놓고 회사에서 보복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그 실효성 없는 처벌권 없는 노동위원회를 이제 그만하고 노동법원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여러 가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그런 노동법원을 설립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말씀하시고 네. 사실 노동보험 문제는 이제 90년대부터 끊임없이 있는 결정권이 있는 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제기되었던 노동이 오랜 수건이었기 때문에 최고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눈빛으로 주셨습니다. 또 질문도 예, 뒤쪽으로 김무광 동지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정책국장 맡고 있는 김무광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 가지는 사실 앞서서도 얘기 나왔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유력하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당론으로 좀 확정하고 추진했던 이제 사안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하청 노동자를 위한 이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들을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지금 정규직 전환을 요구로 해서 23일째 곡기를 끊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노동정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노동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센터에 있는 이제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무사히 잘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왜 노란봉투법인지 아세요? 쌍용 자동차 때 47억인가 손해배상 소송을 받으니까 시민들이 노란 월급봉투 옛날에 같은 곳에 돈을 모아서 도와주자라고 해서 노란 봉투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넣어서. 그래서 그때 15억인가 모았는데, 그래서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당하고, 제가 공부를 요번에 해보니까 1990년부터 2023년까지 197명 정도가 3,160억 나눠봤더니 1인당 한 15억 정도 노동운동 좀 하고 나면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운동 하다 이렇게 당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란봉투법 하면 이름이 따뜻하고 좋으면서도 사용을 잘 모르니까 합법 노조운동법 이렇게 만들자, 이름을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게 여의도에서 농성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약 68% 정도 나오고 있고,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약 68% 정도, 하여간 60에서 70 사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가능성이 있죠. 거부 가능성이. 어쨌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노조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알리고 더 많이 알고 이게 정말 노동자들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랑은 또 관계가 없잖아요. 하청 노동자의 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이 알려나가야 되고, 혹시 거부권이 뭐 전자결제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면 포운 노동자가 포스코하고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좀 물리지 않게 하는 법이기도 하면서도 하청 노동자가 본사하고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코는 본청이었고 본사였고 포운이라고 하는 하청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쪽은 직접 저희가 나서서 제가 또 연락도 하고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만나보니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부담으로 가야지 되고, 우리는 그 문제가 있다고 더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거부가 될 시에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고, 또한 법안이 또 필요하면 또 제기를 해야죠.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데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비정규직 분들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살펴보고, 저희 그 노동존중실천단에서 살피고 있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 노동국장의 그 지금 건보공단 콜센터 노조는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엊그제 용산에서 우리 온내수석 박주민 수석하고 간담회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노동 환경이 열악한 콜센터 노동자와 관련해서 실천단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걸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 콜센터라는 직종에 대한 표준 노임 단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토론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노동존중 실천단, 민주당에만 있는 건데 노동존중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기금. 그 기금으로 해서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좀 근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처럼 또 저희가 다양하게 만나고 듣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호웅 장님, 오늘 유튜브 생중계로 촬영 중이거든요. 한국 기자번호 계속 피드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경희 지부장, 죄송한 저희 시간 때문에 두 분만 죄송하면 좀 질문을 더 받고 서영교 최고 토론 좀 마치고요. 뒤쪽에 또 우리 김상진 소장님 강연회도 있고 저희들이 더 풍부하게 토론하셨기 때문에 두 분만 질문 좀 받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먼저 드셨던 분부터 할게요. 네, 정경희 지부장님.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리움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리하는 과정에서 튀기고 볶고 기름을 사용할 때 거기 이제 발생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허연 연기, 그게 이제 조리움인데, 거기에 보면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이제 사실은 일반인보다 폐암 발생률이 매우 이제 높은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 그 117명의 산재자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도 9명의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제 이 2010년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제 많이 노출될수록 폐암 발생률이 매우 높다. 이런데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1인당 담당한 식수인원이 2~3배가 높습니다.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과정 안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청들이나 학교에서 지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 조리용 자체가 노동부에서 이제 고시하는 시행령 안에 발암물질로 잡히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는 발암물질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노동부 고시령에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 조리용 자체를 노동부 고시령에 좀 넣어주셨으면 한다는 법 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함께 실질적으로 이제 조리용 자체가 발암물질로 잡히면은 이 자체는 이제 특수건강검진에 들어가는 유해물질 안에 정부의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이제 유해물질 200몇 가지 안에 이 조리용이 들어가야 사실은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리용을 마시면은 단순히 이제 폐암만 걸린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눈이 따갑거나 아니면 이제 호흡이 곤란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동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이제 시행령을 바꾸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급식실에 1인당 배치 기준이 담당하는 너무나 이제 식수인이 높으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인당 담당 식수인원이 너무나 높으니까 이걸 낮춰야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 급식법 일부를 개정해서 이제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리 실무원들의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1인당 담당하는 식수인원을 낮출 수 있도록 학교 급식법 일부 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원장님, 그 문서도 갖고 오시고 보니까 이따가 마치고 단장님한테 건의문도 주실 거죠? 네. 그 받아보시고 하시는 걸로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철도노조 동지였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궁금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이 해방 이후에 가장 노동자 가입률이 높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무신 말기에 1977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약 한 26% 정도의 조합 가입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88년 되면서 이제 한 18%, 그 이후 30년 동안 계속 줄면서 이제 2020년까지 거의 10%, 11%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할 만한 일이 21년에 갑자기 조합 가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14.5%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조합 가입률이 우리는 유럽이나 이런 OECD 가입률처럼 40%, 60%대를 못 갈까?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노동자의 대부분이 노동자의 위원장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 노동자 또는 노동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이 노동조합이 굉장히 골치 아픈 단체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더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어떤 걸 키워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보는 건지 어떤 민주당의 어떤 시각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아니, 마무리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질문을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 앞에 말이 많고 이런 주제로 생각하는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지역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 현장이나 이런 취업을 했으면 좀 그런 걸 배웠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무료 도서 대여실,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일, 이러면서 투쟁을 했고 감옥도 다녀왔죠. 그런데 노동을 하시면서 얼마나 소중한 노동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탱해 나가는 힘은 당연히 노동자고 노동자들의 활동이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노동자 조직을 한다는 건 여러분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우리의 조건을 쟁취해내고 싸우고 이렇게 가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같이 일을 하신다는 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 노조, 철도 공무원이 돼서, 철도 직원이 돼서 같이 모여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지향을 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위치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들이 이 세상을 진일보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 법안, 예산, 정책,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무리한 거를 얘기하는 적은 좀 없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간혹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의미 있으셔서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런데 약간 불편한 건 함께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이제 들었으니까 잘 갈게요, 고마워요, 이러고 마늘기도 한다는 거죠. 정치는 근데 그런 거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이,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어서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당신들이 힘을 가져,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못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귀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 철도위원장님이 사실은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있으시죠? 그래서 자주 와서 이야기하시면 항상 듣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래도 정치인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 그 학비노조 위원장님처럼 도와준 의원님들 이름을 쭉 훑어주시는데 제가 꼭 가서 전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준 사람한테 너 잘했어, 고마워, 당신 정치인이지만, 그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더 윈윈하게 해나갔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 오늘 사실은 올 때는 대구에서 오락을 입고 왔어요. 저보고 노동존중 실천단 단장이니까 와서 노동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래요. 근데 제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노동자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노동존중 실천단도 열심히 했지만 머리가 사실 아까까지 많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 막 보내서 일도 많은데 그냥 왔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노동존중 실천단 단장으로 일을 꽤 해왔구나, 우리가 꽤 해왔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 옆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의견을 들었으니 가서 나도 법안으로 만들어도 보고, 또 다른 의원들에게 법안으로 제안도 해보고, 그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죄송하게 얘기하신 분은 얘기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그래도 한 조직의 짱들이신데 정당 속에서 불러다 놓고 혹시나 불편하시게 하진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잘 왔고, 저는 서울에서 또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원 하는 이분들과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우리 오늘 간담회를 보면서 역시 대구 우리 시당 훌륭하다, 노동위원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을 계기로 또 중간중간 연락할 수 있는 저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라고 하는데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아쉬울 수 있지만 토론회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그런 거 갖고 하셔가지고 또 서울 가서 국회에서 열심히 또 저희들 대변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고요. 국장님 죄송한데 전체 사진 찍고 가시는 시간 정도 가능하시죠? 네. 좀 아쉽지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잠깐만 아니었어요. 아니 그 전까지는 빨리 올라가려고 했어요. 항상 뵙고. 우리 서영 의원님 마음만 그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꼭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처음 진행했던 대구 경북 노동계와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였었는데요. 이러한 자리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더 고민하고 현장님 함께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리면서 좀 아쉽지만 서영교 최고를 모신 현장 토론을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봉급법 총선 수립